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오늘 독서의 책은 에쿠니 가오리의 별사탕 내리는 밤입니다. 이름은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달콤한데 내용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심 인물은 3명입니다. 언니와 동생 관계인 카리나와 미카엘라, 그리고 미카엘라의 딸인 아젤렌입니다. 카리나와 미카엘라는 일본인 부모가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가서 낳은 아이들인데 각각 일본 이름도 있습니다. 사와코 그리고 도아코라는 일본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젤렌에게는 엄마 미카엘라만 있고 아빠는 없습니다. 카리나와 미카엘라는 대학을 일본으로 가는데 미카엘라는 거기서 임신을 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옵니다. 아젤렌은 아빠에 관해서 묻지만 미카엘라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끝까지 아젤렌의 아빠가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만났던 수많은 남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빠의 부재 때문일까요? 아젤렌은 파쿤도라는 이름의 아빠뻘의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엄마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으로 유부남이기도 합니다. 미카엘라는 평소 말썽 많던 자신과 다르게 더구나 아빠도 없이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준 딸에게 감사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딸이 유부남, 그것도 자신의 사장과 사랑에 빠진 것을 알고 몹시 놀라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애가 아빠가 없어서일까?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요소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100이면 100 다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랑이 살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아젤린이 사랑하면서 느끼는 세상에 대해서 쓰여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쿤도와 6일 동안 헤어져 있었던 때입니다. 엿새라는 기간이 이토록 길 줄은 미처 몰랐다. 농담이 아니라 내 꼴은 딱 길 잃은 어린아이 같았다. 하지만 과연 누가 믿을까? 사람이 나고 자란 자기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방에서, 대학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미아가 될 수 있다니. 물론 실제로 길을 잃은 건 아니다. 목적지는 알겠는데 목적이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면 맞으려나? 모든 면에서 의미와 동기가 사라져버린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려고 한다. 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답은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시험을 치러 학교에 간다. 대체 무엇 때문에? 식사를 한다. 대체 무엇 때문에? 친구의 농담에 웃는다. 대체 뭐가 재밌지?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매사 그런 식이다. 나는 발견한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존재를 통해서만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고.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하늘도, 친구도, 음악마저도. 마티아스와 사귈 때도 못 보는 날에는 무척 쓸쓸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친구에게는 위로받았고 음악에도 몰두할 수 있었다. 파쿤도와 사랑에 빠진 아젤렌의 모습입니다. 아젤렌의 사랑뿐 아니라 카리나와 미카엘라의 사랑도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평범하지 않은 사랑의 형태와 진행이 이 소설의 주요 주제입니다. 카리나와 미카엘라는 성격이 정반대였는데 그것이 이 자매를 서로 하나로 더욱 뭉쳐지게 만들었습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함께 공유했는데 심지어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카리나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느 날 데이트 약속에 카리나 대신 미카엘라가 나가서 카리나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됐다며 대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육체적 관계까지 맺습니다. 그런 공유가 끝난 계기는 카리나가 다스야를 만나고부터입니다. 나중에 카리나는 다스야와 결혼을 합니다. 카리나와 미카엘라는 일본 도쿄로 대학을 갔었는데 카리나는 다스야와 일본에서 쭉 살고 미카엘라는 거기서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리나가 다스야와 이혼하고 다부치라는 남자와 살겠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에쿠니 가오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에서도 게이 남자와 알코올 중독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게이 남편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세 명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도 사랑이고 사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단순한 명제이지만 사랑의 형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양가적 감정과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별사탕 내리는 밤에서 다스야는 아내를 두고도 수많은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습니다. 사와코도 그것을 아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스야가 요식업을 하는데 여성 손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이 많기 때문이라는 다스야의 말을 믿기 때문이라기보다 다스야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임을 알고 또 그런 여자들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와코가 다스야와 이혼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다부치는 그녀가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었던 연하의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유부남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가정을 떠나서 사와코를 선택했습니다. 미카엘라는 사와코의 남편 다스야를 사랑합니다. 사와코가 있는 앞에서 사와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나와 결혼하자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관계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관계가 복잡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싶은데 결말은 비교적 단순하게 끝이 납니다. 이 책은 사랑에 대한 훈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윤리를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인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매인 사와코와 미카엘라, 그리고 미카엘라의 딸 아젤란의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책의 재미 요소를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 관한 건데 책에서 펼쳐지는 사건의 장소가 일본이랑 아르헨티나 두 나라입니다. 지구상의 정반대인 두 나라가 빠르게 전환되는데 읽는 내내 일본의 공기와 아르헨티나의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기분이 듭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장소에 대한 묘사에서도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생생하게 두 나라를 왕복하는 느낌이 생생하게 와닿아서 되게 폭넓게 느껴지는 그런 부피감이 폭넓게 느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차이를 읽으면서 작가는 직접 아르헨티나에 살아본 적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궁금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남미에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와코가 집에 있을 때 어떤 소녀가 놀러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앉으라는 소파에는 앉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앉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와코가 말하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프를 다 먹고 마미짱은 총총걸음으로 부엌을 나가 현관홀로 되돌아갔다. 벽 앞에 놓인 괴짝 위에 앉는다. 이제 거실로 안내해 소파에 앉혔을 때도 그리로 다시 가서 괴짝에 앉았다. 거기 춥지? 사와코가 지나는 길에 말하고 이리 와서 CD 고르는 것 좀 도와줄래? 하고 거실에서 물었다. 대답은 없다. 사와코는 쓴웃음을 짓는다. 아이들이란 너나 없이 앉기 위한 장소가 아닌 곳에 앉고 싶어 한다. 출창이라든지 담장 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나 홀로 배낭 여행자와 같아서 어딘가 한쪽 구석이 마음 편한 것이리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듯한 소극적이지만 완고한 주장. 어렸을 때 엄마에게 너는 정말 고집이 세구나 라는 말을 들었던 자신을 사와코는 떠올린다. 아이들이 나 홀로 배낭여행자와 같다는 말이 은은하게 저는 한참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배낭여행자와 같지 않았나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학용품과 장난감 몇 개 확실하게 내 소유가 된 걸로 저는 되게 행복해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내 소유가 넉넉하게 있다는 어떤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로 가지고 있고 싶은 곳에 있었고 멀지 않아도 내가 숨는 그곳이 완벽한 거처였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끄덕이면서 약간 미소를 짓는 그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에서 재미있게 읽은 대목은 생텍쥐 페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저는 처음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그 장소가 나올 때 생텍쥐 페리를 생각했습니다. 야간 비행을 읽으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면 꼭 생텍쥐 페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파쿤도는 아젤렌과 대화하는 중에 생텍쥐 페리에 대한 일화를 말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너 생텍쥐 페리 알지? 초리소를 씹으며 파쿤도가 말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이 거리에서 처음 만났어. 그리고 결혼했어. 그 결혼은 생텍쥐 페리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됐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가 훗날 발견되기도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유명해졌지. 하지만 하고 파쿤도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콘수엘로, 이 콘수엘로는 그 아내의 이름인데 콘수엘로에게는 그게 세 번째 결혼이었고 생텍쥐 페리는 결혼 후에 따로 애인을 두었어. 그러니까 이름이 실비아였던가? 에쿠니 가오리는 파쿤도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은 종류의 관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은 별사탕 내리는 밤입니다. 미카엘라와 아젤렌이 밖에서 외식을 하고 와인을 많이 마신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미카엘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별 하늘을 볼 때면 생각하곤 했어. 저건 전부 별사탕이라고. 물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런 모양으로 생긴 걸 달리 더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상상하는 수밖에 없었어. 저건 하양, 분홍 별사탕이 밤하늘에 흩어져 있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미카엘라와 아젤렌이 오랜만에 카리나와 만났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사탕을 묻었어. 땅을 계속 파나가면 일본에 가 닿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하고 말이야. 별사탕을 묻으면 그게 일본 밤하늘에 흩어져서 별이 된다고 상상했어. 여기서 보는 별은 이를테면 일본에 사는 누군가가 어쩌면 우리 같은 아이가 일본 땅에 묻은 별사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 이야기의 대목에서 제목을 따온 것인데 밤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이 수많은 사랑들을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심각할 수 있는 사랑이 동화 같은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 한쪽에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사랑은 거리의 구애를 받지 않음과 지구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가요? 밤하늘에서 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혜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에쿠니 가오리의 별사탕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